소개받은 윤익진입니다. 저는 건국대학병원에서 이제 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이종이식에 관한 연구를 2011년부터 이제 과제가 시작됐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국가과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국가과제를 미국조차도 이제 국가과제의 그 펀딩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국가과제의 대단히 과제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 의미에서는 저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밝은 부분을 보는 것 같고, 하지만 아직 저희가 그 세계적인 특히 미국과의 격차가 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에 대해서 조금 후에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모임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종식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임상 용량 실험에서 최장 회복이라고 이제 2020년에 발표된 건데, 물론 이 기록보다도 더 좋은 성적도 나오고, 신장 같은 경우에는 리지에네시스에서 최근에 2년 이상 생존한 동물 신장을 받은 원숭이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신장과 신장은 이제 임상화를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자꾸 노리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폐나 간은 너무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미국 쪽에서는 폐나 간을 임상화하는 거를 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건대 옥디팜 우리 축산업 우리 팀에서는 2011년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신장 수정만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건이 이렇게 많이 허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초반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가 2021년 2년에는 100일 이상 생존하는 동물이 2개 생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가장 저희 국내에서 오래 생존했던 형존한 돼지를 이용한 신장 이식 성적은 비임상 영장류 성적은 2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국가과제가 대단 국가과제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세부 목표를 해서 신장은 1년 이상, 신장이나 이런 거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생존을 일단 시키고, 이것에 의해서 임상시험을 허용시 이제 말하자면 교육력이 기술 개발 이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이종 이식계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이종장기 이식의 임상시험 및 임상화의 시대가 어찌됐든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발걸음을 띄웠고요. 사실은 그러한 점이 저희가 후발주자로서는 저희가 비슷한 퀄리티와 비슷한 성적만 거두면은 면역 임상화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훨씬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빠르게 임상화하는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거를 하고요. 중국은 비임상 용해 연구에 좀 성과를 내는 쪽이 아니고 바로 임상화의 길을 가려고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자기네 돼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일본은 그냥 미국의 돼지를 수입해서 그 성적에 준해서 그냥 바로 임상화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형존하는 기술과 이식면역 치료의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이종이식기를 선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어떤 감염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외부로 이제 전문 업체에 맞춰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고요. 어쨌든 이종이식에 대해서 뭔지 알고는 있다가 한 70%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국민들 30%는 잘 모른다.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까 경로는 텔레비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그 다음이고, 신문이 한 20.4%로 이제 비슷한 그런 결과를 차지했죠.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인지 수준은 그냥 조금 알는 수준이다가 56%, 잘 알고 있다는 3% 미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들어는 봤는데 뭐 그런 거겠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쳐 72%는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돼지장기를 이식하는 거 동의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기조고요. 2008년에도 제가 비슷한 조사를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개 70% 이상의 국민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돼지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재미있는 게 이제 영장류 실험입니다. 지금 이게 영장류 실험도 왜 유럽에서는 이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느냐? 동물권 때문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또 영국에서는 영장류 실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등 영장류는 실험 대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들은 영장류 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동의 합쳐서 78%, 매우 동의도 한 20% 가까이가 영장류를 데리고 실험동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국가에서 한중일이 이종이식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크고 개식용 금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영장류 실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돼지를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돼지가 죽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숫자, 한 78%, 80% 가까이는 돼지는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돼지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데요. 동의한다가 52%, 매우 동의가 11%에서 대략 한 60% 이상이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지 않냐가 과반을 좀 넘기는 상황이고요. 뇌사자 실험에 대해서도 60% 정도는 매우 동의, 25%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1%. 그러니까 30% 이상의 국민들이 뇌사자를 죽음의 사망자로 인정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크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본인이 받을 것이냐 그랬을 때 매우 그렇다 12%, 그렇다 48%를 60% 정도는 본인도 이종이식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유는 뭐 난치병 치료 목적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등등 요약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종이식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동물 실험이나 혹은 영장류 가지고 하는 실험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역시 안전성은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하면 비중이 작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종이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뇌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단지 이 문제, 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령 환자, 노령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뇌사에 빠진 분들이 소위 무용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계속 받는 문제, 이런 것과 엮여가지고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 언론과 사회가 짚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기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종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형제전환돼지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냐인데 요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종이식의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 있는 세계 회사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제네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유전자가 넉아웃된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이제 리비비코, 심장 이식했던 회사가 저 회사거든요. 근데 요 왼쪽 파란 색깔 배경으로 보시면 이제 유전자가 제거된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요게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로스 호르몬 리셉터를 제거한 거죠. 인위적으로 못 자라게 하는 그런 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니 돼지는 아예 처음부터
미니 돼지라서 사람이랑 장기 크기가 거의 비슷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80에서 한 95% 정도 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 교수님도 수술 많이 하시는데 장기 크기가 정말 이식하기에 적당하다, 그런 말씀 하고 계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연두 색깔 부분이 이제 사람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는 다 전문 기자분들이니까 그런 질문 안 하시는데,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형질 전환이 안 돼 있고 그냥 일반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넣으면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수분 안에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혈관도 다 막히고 이래서 그냥 몇 분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급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좀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가 이제 우리 윤희진 교수님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만들어 주셨던 데이터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유전자가 하나 없어지고, 물론 이거 하나도 제거 안 하면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근데 하나가 없어지고 사람 유전자가 하나가 들어갔더니 평균 28일 동안 원숭이가 생존하고, 3개의 유전자가 제거됐더니 평균 42일. 이게 2020년도 데이터거든요. 근데 1년 뒤 2021년도에 보니까 평균 56일이 됐더라고요. 똑같은 돼지인데. 그만큼 이제 수술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면역 억제 프로토콜도 좋아지고. 근데 2022년에 가면 여기 3개 유전자가 제거되고 사람 유전자가 2개가 들어간 돼지를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평균 149일, 맥시멈 221일까지 생존하죠.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냐면, 돼지가 기술을 이용해서 형질 전환을 할 때마다 생존 기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개의 유전자를 이미 집어넣고 또 빼고 한 수준까지 와 있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두 그룹인 리비비코하고 이제네시스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대형 국가과제를 통해서 모여있는 연구자들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형 6대 병원, 서울 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경북대학교,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6대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종이식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여기도 2분 다 계신데, 약 60명의 연구자들이 지금 딱 한 자리에 모여서 매주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이식은 정말 이렇게 상상 속에 뭐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기술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현실에 가까워졌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